전북 지역 주요 계란 공급 기지인 김제 용지가 집단 살처분 대상이 되면서 직간접 피해가 수백억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가 전국적으로 20%나 살처분되면서 제과와 요식업계 상황이 심각한데 공급난은 이제부터라고 합니다. 전북 지역에는 밤사이 동부산간을 중심으로 꽤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은 출근길 교통난도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김제 용지마저 뚫었습니다. 김제 용지는 국내 대표 달걀 생산단지가 있습니다. 확산되는 AI에 방역망이 속절없이 뚫리면서 그 파장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내 대표 계란 생산지인 김제 용지면 울려 퍼지던 닭 울음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중장비만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AI에 속절없이 방역망이 뚫리자 곳곳에서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심초사하며 방역에 매달려온 농가는 살처분 모습에 할 말을 잊었습니다. 슬펐다가 자책감도 들었다가 또 주위 분들한테 미안한 감정도 들었다가 막 이래요. 지금 막 감정 제가 아직까지는 적응을 못 하겠어요. 살처분 지역인 반경 3km 안에는 산란계 농가 60여 곳이 밀집해 있습니다. 산란계 160여만 마리의 살처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곳의 분위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용지는 전북 지역 산란계 333만 마리 가운데 절반인 163만 마리가 사육되는 도내 최대 계란 생산단지입니다. 하루 계란 생산량만 130만 개로 전국 전체의 3%에 이르지만 살처분으로 당분간 생산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북에서 살처분되거나 예정인 닭과 오리는 기존 65만여 마리의 3배가 넘는 200만 마리 이상으로 급증하게 됐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농장 열심히 소독하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수긍도 못 오겠고. 설마 했던 용지까지 뚫리면서 전북의 AI 피해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김제 용지가 집단 살처분 대상이 되면서 당장 달걀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도내 알란 닭의 거의 절반가량을 사육하는 지역으로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유리용 기자입니다. 이번 집단 살처분 결정으로 매몰되는 산란계는 무려 160만 마리에 달합니다. 살처분 작업자 200여 명이 보름 이상 동원돼야 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도내 전체 산란계 330만 수 가운데 55%가 용지에 밀집한 상황. 집단 살처분으로 계란 공급량이 당장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5달을 키워야 알을 낳을 수 있는 산란계의 특성상 단기간에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그 산란계를 다시 육종을 하기 위해서는 한 4개월 이상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을 하지 않고는 국내산으로만 해서는 5개월 이상이 지속될 걸로. 도내에서는 그동안 한 달이나 보름 정도 키우면 납품이 가능한 유경 닭이나 오리가 AI에 감염돼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2년 가까이 계란을 낳는 산란계는 상황이 다릅니다. 보상금도 몇 배 이상 높아 당장 200억 원 이상 재정적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지금 세 번째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생을 해서 전부 합쳐보면 상당히 막대한 금액이 이제 매년 이렇게 막대한 보상금을 주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3km로 설정된 방역대 바로 바깥에도 290만 수의 산란계와 육계가 사육되고 있어 방역대 밖으로 AI가 확산될 경우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빠른 확산 추세라면 지난 2008년 540만 수를 살처분하고 810억 원의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국적인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에 달걀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제과와 음식점 업계는 물론 식탁에서까지 벌써 그 파동을 실감할 정도인데 김제 용지 사태는 그야말로 설상가상입니다. 계란 파동 사태,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제과점. 빵을 만들기 위해 매일 30판의 계란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한 판에 4,000원 하던 계란이 6,400원까지 치솟으면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손님들에게 부담이 될까 빵값을 유지하고 있는데 조만간 가격을 올려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란이 제일 주 원료고 밀가루하고 버터 같은 것이 원료다 보니까 힘들지요. 좀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이것을 그런다고 문을 닫을 수 없는 거고요. 요식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 수란을 내놓아야 하는 콩나물국밥집은 계란 가격에 들썩이자 애가 탑니다. 두툼한 지단으로 인기가 많은 김밥집도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계란 수급이 안 될까 더 걱정입니다. 언제 공급이 중단될지 불안은 해요, 사실은. 그렇다고 줄일 수는 없고 최대한 이제 쓰고는 있는데 불안해요, 사실은. 전북 계란 생산의 절반을 담당하는 김제 용지가 AI로 타격을 입으면서 계란 대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전국적으로 알 낳는 닭 5마리 중 1마리가 도살된 상황. 전북에서는 매일 224만 개의 계란이 생산됐는데 이 중 반 이상이 김제 용지에서 나옵니다. 병아리가 달기돼 알을 낳을 수 있기까지 적어도 5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격 폭등을 넘어 아예 계란을 구할 수 없는 상황도 머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계란 품귀 현상이 물가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영입니다. 이틀간 비교적 많은 겨울비가 내렸는데요. 밤새 추워지면서 눈으로 바뀔 거란 소식입니다. 동부 산간 지역엔 대설 예비특보까지 내려져 시설물 관리와 출근길 교통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종일 내린 비로 도심 거리가 촉촉히 젖었습니다. 미끄러워진 도로에 퇴근길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고 거북이 주행을 합니다. 이틀간 많은 곳은 최대 60mm의 강우량을 기록한 가운데 늦은 밤부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눈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눈은 대부분 시군에서 최대 5cm 안팎으로 내리겠으며 진안과 무주, 장수 등 동부 산간 지역엔 현재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많은 곳은 최대 8cm까지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밤까지 내린 뒤 완전히 그치겠지만 주말 내내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23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기상이 악화되면서 서해안은 강한 바람이 불겠으며 파도의 높이는 4m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현금 지원을 금지한 조례에 반대한다며 시장과 의회 의장을 고발한 데 이어 29일까지 시가 의회에 조례 재검토를 요구하지 않으면 쓰레기 반입량을 더 줄이는 등 실력 행사를 압박했습니다. 전주 폐기물 시설의 쓰레기 반입량은 현재 평상시의 70% 수준으로 정상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환경단체들은 쓰레기 문제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간 주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어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심사에서 내국인 카지노 허용 법안에 도박 중독 폐해가 거론되는 등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관계부처의 이견도 있다며 법안을 보류했습니다.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 첫 단계부터 보류돼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남원 서남대학교의 재정 기여자 선정이 또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교육부가 옛 재단을 폐지한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나마 결과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학지령재단이 서남대의 재정 기여자 선정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했습니다. 사학지령재단은 예수병원과 명지병원 그리고 서남대 옛 재단이 낸 정상화 계획서의 최종 검토 의견을 조만간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서남대는 옛 재단이 낸 정상화 방안은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이 대화를 했죠. 그 과정에서 교육부는 의대 폐과 없고 평생 교육을 않겠다. 교육부가 3곳 가운데 한 곳의 계획을 사실상 확정한다는 점에서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진 셈입니다.
서남대는 다음 달 16일 열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상화 계획을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의대 인증평가도 재정 기여자가 선정되면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로운 재정 기여자가 들어오면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그 유예 기간에 확실히 준비해서 받으면 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횡령 혐의로 설립자가 구속된 서남대가 이번에는 정상화에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직 시장군수의 항소심 선고가 잇따랐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전 부안군수는 징역 3년에 벌금과 추징금 6천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전 완주군수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기자 2명에게 여행 경비를 줬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이한수 익산시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전라북도의회 의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의원은 재량사업비 공사를 특정 업체에 알선해주고 이들 업체로부터 10에서 20%의 리베이트를 받는 수법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0년 새 도내 남녀 평균 결혼 연령이 2살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도내 남자 초혼 연령은 32.6세로 10년 전인 지난 2005년 30.8세에 비해 1.8세 높아졌고, 여자의 경우 29.4세로 같은 기간 2.2세 많아졌습니다. 20년 전인 지난 1995년에 비하면 남자는 4.5세, 여자는 4.6세 높아졌습니다. 전북체육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전북체육회는 오늘 오펠리스 웨딩홀에서 시상식을 열고 체전에서 금메달 6개를 딴 진안군청 역도팀 등 100명에게 상을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낡은 상수도관을 바꿔 유수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 맑은물 사업소는 지난 7년간 노후 상수관 605km를 교체한 결과 물이 중간에 새지 않고 주민에게 도달하는 비율인 유수율이 62%에서 75.4%로 개선돼 연간 51억 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년간 대륙별 스카우트 연맹을 접촉하며 세계 잼버리 유치에 나섰지만 최순실 사태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이 어려워지고 외교부 역시 지원에 미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제경찰서 47살 김모 경위를 파면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14년 김제경찰서의 한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현금 100만 원이 든 책자를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활동가 50살 이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9월 술을 마시고 전주의 한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도내 각지에서 진행됩니다. 도에 따르면 전주와 남원시의 도시재생 전략 계획이 승인돼 내년부터 원도심 재생 사업이 시작되고 익산과 정읍, 김제시 사업 계획은 내년도 국토부 공모를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2014년 구도심 근대유산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선정돼 국비 지원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